네,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강하네요. 이 시각 현재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ETF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KB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은 어떤 ETF 상품들이 관심을 받았습니까? 예. 지난 주간 그 개인들과 기관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한 상품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그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들을 좀 대규모로 매수를 좀 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사신 게 코덱스 200 선불 인버스 2X를 948억 매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쪽에 한 276억. 그다음에 금리 관련 상품인 코덱스 KOFR 금리 액티브에 135억 정도 투자를 하셨는데요. 반대 사이드엔 그 매도 쪽을 보시면 정반대의 상품 쪽에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네, 코덱스 레버리지에서 한 1,052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의 레버리지인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414억.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이게 주가가 이제 오르다 보니까 네.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수익을 실현을 하시면서 반대쪽으로 갈아탄 인버스 쪽으로 네. 시장 하락에 베팅한 그런 그 매수매도 패턴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시장은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올라가고 상황이네요. 있죠. 물론 네네. 좀 장기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수익률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요. 한 주간의 수익률 상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ETF에서 있었나요? 네, 지난주에 그 가장 성과가 좋았던 상품들을 상위를 보면은 네. 탄소 배출권 관련 상품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탄소 배출권 관련된 상품인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과 솔 유럽 탄소 배출권이 대략 한 19.1% 정도로 가장 성과가 좋았고요. 한 주 동안요? 한 주 동안입니다. 좋았네요. 예. 크게 반등을 좀 한 예. 상태고요. 하나로의 이제 글로벌 쪽에 투자를 하는 탄소 배출권 상품하고 솔이 한 13.2에서 3% 정도로 수익률 상위권은 탄소 배출권 관련 상품들이 차지를 했고요. 하위권은 뭐 예상하셨겠지만 중국 관련 상품들, 특히 네. 이제 항생지수 관련된 상품들이 가장 성과가 좀 안 좋았고, 중국 관련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발을 빼다 보니까 최근 성과는 가장 안 좋은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쪽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폐배터리와 관련돼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들 종목들이 주식시장에서도 관심을 받으면서 올랐다가 좀 내린 상황인데 ETF가 출시가 된다고요? 네, 어제 상장됐습니다. 어제? 네네. 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제 그 KB스타 그 배터리 네. 리사이클링이란 이름으로 어제 상장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시는데 관련해서 좀 약간 그 왜 이런 상품을 저희가 냈는지 네. 좀 소개를 드리면은 KB에서 냈네요. 네, 저희가 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폐배터리 관련 사업, 그러니까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기본적으로 그 수명이 다한 그 배터리에서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을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이게 이제 전기차가 그 도입된 지 대략 그 한 5년 이상 되면서 이제 내후년 정도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그 폐배터리화되는 그런 좀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네, 배터리 주기를 대략 한 5에서 10년 정도 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일어날 걸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차를 제작할 때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게 이제 배터리일 텐데요. 네. 대략 한 30에서 35% 정도가 전기차를 생산할 때 그 배터리 셀에서 비용이 드는데, 이 배터리 셀의 대략 한 60% 정도가 또 광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광물값이 오르면서 이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마도 이제 앞으로 리사이클링 시장 쪽에서 이 광물을 추출을 해서 이 재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네. 이런 그 수요 관련된 것들 좀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투자를 상장을 했고, 이게 제도적으로도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이후에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그 장착을 할 때 그러니까 광물에서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써야 되거든요. 강제로 쓰게 되어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이나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광물을 써야지만 향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좀 배경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장해서 일단 성과는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네. 어제도 한 1.8% 올랐고 오늘도 좀 오르는 편인데, 개인들이 어제 대략 한 30억 정도 순매수를 하셨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상품의 이제 투자 종목들을 좀 보시겠는데요. 네, 궁금하네요. 네네네.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배터리 리사이클 관련 종목들인데 대량 그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그 세비캠 뭐 이런 관련된 리사이클링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략 한 50% 정도 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대략 한 24% 정도. 그다음에 일부 셀 기업과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배터리 사업은 그 리사이클링 기업들의 그 종목도 중요하지만 네. 향후에는 완성차 업체 또 이게 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사업의 그 전체 그 밸류 체인 중에서 이제 하나의 또 하나의 그 밸류 체인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종목은 대략 한 그 27 종목 정도 되니까요. 해당 종목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폐배터리 업체에서부터 뭐 셀 업체까지 네. 2차 전지를 뭐 총괄하는 종목들을 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상품이 이제 2차 전지 ETF일 그렇죠. 텐데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셀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겠죠. 예, 셀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대형주일 거고요. 그 일부 소재 기업들이 들어 있는데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셀 기업의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제 ETF를 만들 때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종목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좀 제가 완화하기 위해서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리사이클과 연관도가 낮으면 저희가 네. 종목 비중 확 낮춰놨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종목들을 보시면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시총이 한 1조밖에 안 되는데 네. 가장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중소형주 비중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대비해서는 리사이클링 관련된 중소형주 비중이 높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재활용 시장이 그 향후에 이제 계속 커지면서 연평균 한 33% 정도 계속 성장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아직 개화가 된 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과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지금 성숙 산업에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리사이클링은 아직 초기 단계. 아직 시장이 성장할 걸로 예상하지만 그래도 몇 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얼리 단계에 들어가는 정도로 일부를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걸까요? 네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ETF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나 어제 상장된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ETF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 들어봤습니다. KB 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